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프에서 야외 부스와 체험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에버랜드 그 티익스프레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간다, 간다. 야, 이걸 넘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홍씨가 간다!는 아니고 홍시카가 간다! 무려 3년 만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 시국 때문에 뉴욕 오토쇼가 3년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촬영 때 함께 촬영한 뉴욕 오토쇼! 홍씨와 함께 뉴욕 오토쇼로 랜선 투어 떠나보아요. 여기가 바로 뉴욕의 자비츠 센터 앞인데요. 커다란 전광판이 뭔가 미국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빔페스트 광고인데 여기가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뉴욕 전광판 이거 얼마 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면 특파원 말이 서울? 부산?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오, 반지하네요. 미국도 반지하가 임대료가 싼가 봅니다. 그럼 일단 내려오자마자 보이는 게 오, 전기차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와, 역시나 이 전기차가 인기인 만큼 시승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요. 와, 모토쇼에서 이렇게 시승하는 거 진짜 좋다. 역시 천조국 클래스네요. 와, 저도 뭐 행사들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시승하는 건 좀 부럽습니다. 이거 뭐 빔페스트 PPL인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는 빔페스트의 전기차 VF8입니다. 볼보 XC40 리차지와 ID4도 시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들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오, 예쁘신 언니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언니 풀악셀! 이곳은 모델 X와 머스탱 마하 2를 기반으로 한 택시와 경찰차의 활용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 차! 오! 저도 타봤던 볼보의 C40 리차지네요. 뭔가 반갑다. 자, 이제 현대 부스입니다. 아이오닉5가 빛나고 있어요. 와, 줄 서서 대기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팰리세이드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지난번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하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산타크루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소나타, 아반떼, 코나, 그리고 뒤에는 산타페와 투싼도 보입니다. 이어서 펠리와 함께 뉴욕 오토쇼에서 꼭 봐야 할 기아의 텔룰라이드가 보입니다. 오, 이번 텔룰라이드도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뭔가 좀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막 소년미가 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소울도 보이고요. 옆에는 카니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텔룰라이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 실내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기어노브 옆에는 오프로드 탈 때 잡으라고 만들어둔 손잡이 같은데요. 확실히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젊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후면부를 보면은 오, 곧 출시된 쌍용의 J100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확실히 팰리세이드보다는 텔룰라이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근데 왜 국내에는 안 들어올까요? 모하비 후속으로 좀 어떻게 안 되나? 다음으로 곧 단종되는 스팅어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 드리프트! EB9 컨셉트카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와, 헤드램프 보세요, 여러분. 완전 신기해요. 근데 이게 양산형으로 제작될 때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진짜 크기는 진짜 크다. 이거 출시되려면은 우리나라 주차 라인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못 세우면은 옆차한테 민폐 끼칠 것 같은데? 그리고 옆모습은 확실히 각이 살아있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SUV는 요래야지. 아우. 후면부 테일램프는 전면 헤드램프보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왠지 그대로 양산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날 텔룰라이드의 XRT 트림은 공개가 되었는데요. 팰리세이드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한국에도 XRT 트림이 나오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요? 나와줘. 다음으로는 링컨 2세대 컨티넨탈을 중심으로 SUV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야, 이 차들이 까만색이었으면 진짜 뭔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도 컬리난과 고스트를 내놨는데요. 레드 컬러가 아주 강렬합니다. 람보르기니는 얼마 전에 공개한 우라칸 STO가 나오나 싶었는데 지난 4월 13일에 출시한 후륜구동의 우라칸 테크니카로 보이는데요. 와, 진짜 잘 달리게 생겼다. 오, 우라칸도 뭐 빠질 수가 없는데 좀 무난한 컬러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벤틀리도 벤테이가와 컨티넨탈 GT 컨버터블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영롱한 컬러의 포르쉐 911 GTS와 타이칸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월드카 어워드에서 수상한 차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아이오닉5가 올해의 자동차와 올해의 전기차 그리고 올해의 디자인 이렇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와, 아주 국뽕이 차오릅니다. 월드 럭셔리카는 벤츠 EQS, 월드 퍼포먼스는 아우디의 이트론이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폭스바겐의 미니버스를 전기차로 재해석한 ID 버즈입니다. 앞눈매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골프 같아 보이는데요. 실내가 와, 이거 우리나라 출시되면은 카니발 긴장 타야 되겠는데요. 도어 트림에 적용된 컬러는 바디 컬러를 따라가나 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하다면은 다양한 조합으로 독특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시트로 보면은 캡틴 시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선택이 가능하겠죠? 리클라이닝도 되는 것 같은데 각도가 궁금합니다. 뒷모습은 카니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ID4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컬러가 유행인가 봅니다. 국산차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폭스바겐 전시장을 지나면은 베트남의 삼성 빈페스트 전시장입니다. 빈페스트에서는 VF7, VF8, VF9을 전시하는데요. 생긴 건 중국차 같은데 이태리에서 유명한 회사인 피닌파리나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빈그룹의 자동차는 베트남 내에선 품질로 말이 많았다고 하던데 품질이 궁금하네요. 이번 중국 상하이와 한국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뭐 요즘 신차도 좋긴 하지만 올드카도 좋아하는데 이번 뉴욕 오토쇼에 사라토가 올드카 뮤지엄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토가는 1999년에 설립돼서 2002년 6월에 일반 공개된 박물관인데요. 자동차와 자동차 유물의 보존, 해석과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지로버 클래식부터 디펜더, 미쓰비시의 파제로 미니, 토요타 3세대 포런러, 혼다 액티 2세대 후기형까지 이 오프로더들 위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아 타우너가 떠오르네요. 옆에는 토요타 세라와 VIP 튜닝이 된 닛산 4세대 시마가 있네요. 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드리프트계의 정석, 닛산 실비아 S14 후기형인데요. 옆에 빨간 알파로메오 스파이더를 지나면 닛산 GTR 33, 미쓰비시 RX7, 토요타 수프라, 혼다 NXX, 포르쉐 911 XC로 보이는 친구들과 230 M3가 눈에 띕니다. 와, 오늘 차 진짜 많이 본다. 다음으로는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강력했던 광기의 랠리, 그룹 B에서 활약한 머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르노5 터보를 시작으로 로터스 에스프리, 포드 RX200, 시트로엥 BX 4시티 에보, 닛산 펄사 GTI R. 와, 진짜 이런 차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미국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오토쇼는 사라토가 오토뮤지엄 홍보 같아요. 다음으로는 페라리 vs 쉴비로 유명한 코브라의 전동화 모델입니다. 저 작은 차체에 600마력 모터를 달아서 제력백이 무려 2.7초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오토바이 아니야? 이번에는 실버라도 EV인데요. F150 라이트닝과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F150 라이트닝도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휠 보이시나요? 무슨 순정만화 여자 주인공 눈을 보는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한 22인치는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베드 부분입니다. 픽업들은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 건데요. 저도 이 픽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GM의 전기차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입니다. 이게 트럭부터 슈퍼카까지 전방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허머 EV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자랑스러운 LG 배터리. 이야, 정말. 이번에는 포드 부스입니다.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다고 알려진 이 머스탱 마하 2가 보입니다. 테스트 코스 중 일부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드디어 F150 라이트닝입니다.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프렁크 공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F150 라이트닝의 시그니처죠. 이 전면부를 감싸는 라이트! 와,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멀리서 봐도 나 F150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인디 EV 부스의 인디1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에디슨과 함께 쌍용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 회사입니다. 다른 전기차와는 다르게 윈도우 10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면부에 창으로 보이는 게 이 차에 적용된 고사양 컴퓨터입니다. 차 안에서 VR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달리는 차에서 VR이면은 뭔가 키 밑에 한 4개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BMW i3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초창기 아이오닉의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계기판을 제외하고 모니터가 2개나 더 적용이 되었네요. 핸들 모양도 신기합니다. 이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i3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번에는 데우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바이안이라는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근데 이거 무려 2200마력입니다. 와, 이 2200마력이면은 약간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날아가는 거 아닐까?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되네요. 디자인은 페라리 F430과 맥라렌이 믹스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프에서 야외 부스와 체험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랭글러 4X의 자주색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예쁜데요? 그 옆에는 체로키 4X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험장인데요. 야, 이거 각도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거 각도 이거 뭐야? 이 정도면 에버랜드 그 T-익스프레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간다, 간다. 야, 이걸 넘네. 와. 자, 이렇게 랜선으로 뉴욕에 다녀왔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편안하게 차 구경하시라고 일부러 제형 같은 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차자라이신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픽업 트럭들은 따로 모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